네, 그러면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논문은 Differentiable Architecture Search라는 이제 다트라는 논문입니다. 목차는 계속 했던 대로 논문에서 이제 정해놓은 항목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먼저 앱스트랙트를 읽어보면, 이 페이퍼는 이제 미분 가능한 방법을 사용을 해서 아키텍처 서치의 이제 스케일러빌리티 챌린지를 이제 해결을 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볼루션이나 강학습이랑 같은 이제 컨벤셔널 전통적인 방법과 달리 여기서는 컨티뉴어스 릴렉세이션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아키텍처 리프레젠테이션을 구성을 했고, 그럼 이제 그걸 통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이제 효율적인 탐색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볼루션이나 리인포스먼트 같은 경우는 레이어 구성 자체가 사실은 다 디스크리트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non-differentiable 한 서치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한 알고리즘들을 사용을 해서 뭐 시파텐이나 이미지넷, 펜트리뱅크, 위키텍스트 같이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랭귀지 모델링, 태스크에서 실험을 했고 자기네들의 알고리즘들이 두 태스크 모두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배 빠른 기존의 연구보다 non-differentiable한 방법보다 몇 배 더 빠른 속도로 소타 성능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인트로덕션을 들어가 보면은 최근에 나스가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뿐만 아니라 뭐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랭귀지 모델에서도 좀 경쟁이 가능한 성능들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성능이 제일 좋은 그 알고리즘들을 보면은 사실 되게 많은 컴퓨팅 자원을 요구하죠. 그 앞에서 말한 뭐 이볼루션 베이스나 강학습 기반 모두 다 많은 컴퓨팅 자원을 요구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모델의 스트럭처를 하이어르키컬하게 만들어서 뭐 서치 스페이스를 줄인다거나 아니면은 실제 학습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퍼포먼스를 프리딕션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학습 그러니까 모델 서치 과정에서 학습시킨 웨이트를 버리지 않고 뭐 쉐어링을 한다거나 이런 효율화 방법들이 연구가 되었는데 사실은 좀 근본적인 문제 자체를 해결하진 못하고 그냥 좀 하나의 트릭으로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왜 RL이나 이볼루션이나 혹은 SMB, 웨이지안 이런 그 알고리즘들이 비효율적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 이 얘네들의 아키텍처 서치 방법은 디스크리트 도메인에 대한 최적화 문제, 그러니까 여기는 블랙박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최적화 문제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디스크리트를 통해서 디스크리트 스페이스에서 하나의 아키텍처를 샘플링 하게 되면은 걔를 학습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 과정 자체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키텍처를 이제 디스크리트 스페이스가 아닌 컨티뉴어스 스페이스로 처리를 해서 밸리데이션 스코어를 보면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아키텍처를 직접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치 스페이스를 보면은 이것도 이제 그 이전에 뭐 나스넷이나 이런 연구들과 같이 셀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셀 베이스는 저희가 이제 리뷰 논문 두 건을 보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레이턴트 레프리젠테이션 그러니까 벡터 혹은 뭐 텐서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게 이제 노드로 구성이 되고 그 노드들 간의 연결인 엣지가 이제 하나의 오퍼레이션, 레이어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노드와 엣지로 구성된 디렉티드 어사이클릭 그래프 대그로 이제 셀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실 이거는 약간 컨벤셔널 셀 베이스에서 이제 컨벤셔널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하나의 셀에 대해서 두 개의 입력이 들어갑니다. 하나의 셀은 두 개의 입력을 받고 하나의 출력 값을 내놓습니다. 예를 들어 CNN 같은 경우는 그 이전 두 셀의 출력 값이 그 셀의 입력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K번째 셀의 입력 값은 K-1과 K-2번째 셀의 출력 값이 되는 거고 그 두 개를 받아서 하나를 출력하는 그런 구성이 되고 뭐 RNN 계열 같은 경우는 이전 히든 스테이트와 지금
그 스테이트 값을 두 개를 받는 방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 오퍼레이션들이 이거는 그 오퍼레이션 I번째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다시 할게요. J번째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J보다 이전에 그 노드들의 연산의 합을로 구성이 된다라는 걸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코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렇게 말로 해봤자 크게 와닿지가 않아서 코드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다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컨티뉴어스 릴렉세이션이랑 최적화 방법인데 여기서 왜 릴렉세이션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좀 의문이 들었는데 그 릴렉세이션이 위키피디아의 이제 정의에 따르면은 어려운 문제, difficult problem을 좀 더 쉬운 문제로 변환해서 근사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릴렉세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스크리트 스페이스를 최적화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인데 그걸 컨티뉴어스하게 변화를 함으로써 해결을 했다라고 해서 릴렉세이션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제 알파라는 애는 이 셀에서 어떤 레이어를 선택할지에 대한 그러니까 아키텍처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 셀에서 다양한 가능성이 있겠죠. 맥스 플링을 쓸 수도 있고 뭐 컨볼루션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딜레이티드 컨볼루션을 쓸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의 셋이 있다고 했을 때 원래 기존 같은 경우는 그 중에 하나를 샘플링을 해서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이제 그 값을 확인하는 그런 방향이었는데 얘는 모든 가능한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일단 진행을 합니다. 일단 연산을 진행을 하고 이 알파라는 애가 갖고 있는 확률값들이 있겠죠. 오퍼레이션별로 어떤 오퍼레이션은 확률값이 높을 거고 어떤 오퍼레이션 확률값이 낮을 거고 그 확률값으로 가중합을 하는 게 이 오퍼레이션의 최종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얘는 모든 연산을 다 해보고 그 연산에 대한 확률값으로 가중합을 하는 그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알파 자체가 직접적인 그레디언트를 받고 최적화가 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레벨 옵티마이제이션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결국은 이 밸리데이션 스코어를 낮추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밸리데이션 스코어가 구성이 되는 방법은 일단 아키텍처 파라미터인 알파가 있고 이 알파가 만든 아키텍처의 파라미터 W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W는 사실은 기존의 방법들에서는 그 최적화가 된, 이 알파에 대해서 최적화가 된 그 W가 돼서 W 스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W 스타의 정의는 트레이닝 로스가 가장 낮은 W. 이 알파가 주어지고 W가 주어졌을 때 트레이닝 로스가 가장 낮은 W가 되고 이 두 개의 W 스타와 알파가 주어졌을 때 결국은 어떤 알파가 밸리데이션 스코어를 가장 낮게 만드느냐 이걸 찾는 문제인데 얘는 이제 이거를 W 스타를 원래는 이제 일일이 다 학습을 시켜서 구해야 됐잖아요. 트레이닝 데이터로 의해서. 근데 그거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비싼 거죠. 학습시키는 과정 자체도. 그래서 이제 아래 어프릭스메이션을 사용을 하는데 의미만 말씀을 드리면은 W에 지금 갖고 있는 W에 대해서 하나의 스텝만 이제 학습을 시키고 트레이닝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그걸 이제 W 스타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그 시기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W 스타는 사실은 그냥 얘로 우리가 근사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최적화를 하는 겁니다. 알파와 W를. 그래서 그러니까 알파를 최적화를 하는 거죠. 공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얘는 이 6번의 식은 사실은 그 체인룰에 의한 멀티베리어트 체인룰에 의하면 이 7번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적화를 하게 되는데 이 에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 웨이트를 학습시키는 네트워크에 대한 그 러닝 레이트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러닝 레이트가 0이 될 경우는 사실은 그냥 이 왼쪽식 하나로만 이제 학습이 되는 거고 에타가 0보다 클 경우 이거를 다 합쳐서 학습을 시키는 건데 이게 이제 이것도 뒤에서 코드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이것만 쓰는 경우 왼쪽 것만 쓰는 경우를 이제 first order
라고 표현을 하고, 이 에타시까지 같이 로스로 그 최적화를 시키는 게 이제 언롤드 혹은 세컨홀더 혹은 언롤드라는 표현을 써서 얘네가 좀 두 가지 방법으로 최적화하는 방법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 퍼스트 올더는 아무래도 이 뒤에 세컨 올더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게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지만 성능 자체가 그러니까 막 제일 좋진 않고요. 이 세컨 올더를 같이 구할 경우 언롤드 방법을 쓸 경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지만 소타의 성능을 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다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얘네가 이제 모든 가능한 연산에 대해서 다 연산을 진행하고 그 연산의 가중치를 이제 학습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다 동일한 값을 갖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각각 다른 연산을 의미합니다.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그래서 점점 학습이 되면은 특정 그러니까 알파의 특정 인덱스 값이 커지겠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처럼 이거는 여기서는 파란색 연산으로 하는 게 좋아. 여기서는 빨간색 연산으로 하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겠죠. 그럼 이게 다트가 이제 학습을 하는 아키텍처를 학습하는 방법이고 여기서 학습이 다 끝나면은 그럼 이걸로 이제 우리가 아키텍처를 고정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가장 굵은 애, 가장 확률값이 높은 애로만 뽑아서 이제 D처럼 만드는 게 이 최종 아키텍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고, 혹시 이게 좀 설명이 중구난방이었는데 질문이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여기서 한번 끊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그래서 익스퍼리먼트 부분을 보면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다트를 사용을 해서 셀 아키텍처를 탐색을 합니다. 이게 퍼스트 스테이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퍼스트 스테이지까지가 C까지가 되겠죠. 여기서 도식에서는 C. 그 다음에 이제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탐색한 셀을 사용을 해서 아키텍처를 고정을 한 다음에 이거를 더 크게 만듭니다. 뭐 레이어 수도 키우고 차원 수도 키우고 그래서 라저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고 이거를 트레이닝 데이터로 다시 처음부터 학습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사용을 해서 결과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기서 봤던 D 과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그 다트에서 찾은 아키텍처의 구조입니다. 여기서 셀은 좀 리뷰 논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노멀 셀이랑 리듀스 셀이 있습니다. 노멀 셀은 이제 레졸루션, 그러니까 가로와 크기를 그대로 가져가는 이제 셀이 되겠고 리덕션은 그 레졸루션을 점점 줄이는 방향으로 원래 CNN 모델이 나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레졸루션을 줄이는 셀이 되는데 이 두 개를 각각 학습시킨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테이블 결과를 보면은 가장 좋은 성능을 냈어요. 이게 다트 세컨 오더, 그 언롤드 방법을 쓴 세컨 오더가 가장 좋은 성능을 여기는 얘네보다는 좀 안 좋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얘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렇게 좋은 성능을 엄청나게 적은 그 코스트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2000 GPU 데이즈를 썼는데 자기는 4. 그리고 퍼스트 오더 같은 경우는 1.5면 충분하죠.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뒤에 에타 항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밸리데이션 스코어로만 업데이트를 하는 거라서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 되고 여기서 컷아웃은 그냥 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놀라운 점은 이제 랜덤 서치 방법이 사실 되게 좋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냥 4시간을 먼저 지정을 한 거죠. 4데이즈를. 4데이즈 동안 학습을 시켰을 때 제일 좋은 게 3.29. 그래서 뭐 다트 퍼스트 오더랑 뭐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아니면은 뭐 이나스 이런 애들이랑.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PTB 데이터에서 랭귀지 모델 태스크를 실행을 한 건데 퍼플러시티이기 때문에 낮을수록 더 좋은 성능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좋은 성능을 냈고 더 적은 컴퓨터 자원을 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컨클루션을 보면은 다트가 이제 간단하지만 효율적인 아키텍처 서치 알고리즘이고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효율성 자체가 굉장히 많이 향상된
그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랭귀지 모델링 태스크에서 소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계점으로 지적이 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C 페이스, 그러니까 퍼스트 스테이지와 이 세컨 스테이지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키텍처를 찾는 과정이 그 컨티뉴어스한 스페이스였는데, 갑자기 얘는 디스크리트한 이미, 그러니까 여기서 뽑힌 아그맥스한 오퍼레이션들이 뽑힌 그런 아키텍처가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찾은 아키텍처가 여기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낼 거라고 보장할 수가 있느냐. 그런 사실은 좀 뭔가 디스크리펜시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차이가 있는 문제가 이제 한계점으로 본인들이 지적을 했는데, 결국 이것도 그냥 그 저희 그 확률값에 템퍼러처 주는 것처럼 타우 값 줘서 이제 원압 벡터처럼 만들고 하는 그런 소프트맥스 템퍼러처 기법을 쓰면은 이것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게 처음에 논문 한 번을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드는 필요하시면 제가 올리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이거 글씨 크기. 잘 보입니다. 네, 잘 네. 보입니다. 혹시 코드하기 전에 이 논문, 그러니까 PPT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점 있나요? 디퍼런시어블 찾아보면 차별화할 수 있는 이런 단어예요. 산어적. 이거는 미분 가능한이라는 뜻입니다. 미분 가능한이라는 뜻으로 디퍼런시어블을 썼다. 네네. 딥러닝에서는 이게 표준적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미분 가능한. 네네. 그래서 그 그레디언 디센트로 직접적인 아키텍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레디언트 원래 그 딥러닝에서 파라미터를 학습시키는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 미분 값, 그러니까 로스에 대한 해당 파라미터의 그레디언트를 구함으로써 이제 그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보통 이제 이볼루션이나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쓰는 이유는 이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파라미터 자체가 디스크리트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미분값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방법을 못 쓰고 넌 디퍼런셜한 방법으로 이제 RL이나 이볼루션을 쓰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미분 가능하게 이렇게 하면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분 가능하다는 점이 그레디언트를 쓰기 위한 필요 요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바이레벨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은 뭐죠? 그 바이레벨이 이제 결국은 파라미터가 두 가지 레벨로 구성이 되는데, 이 알파라는 애랑 W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는 어떤 오퍼레이션을 쓸 건지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파라미터, 그래서 아키텍처 파라미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걔가 있고, 그 알파가 아키텍처를 만들면은 그 만든 아키텍처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파라미터가 있을 거잖아요. 이거를 보통 뭐 네트워크 파라미터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가 이 W보다는 하나 더 위에 있는 그 레벨이 되는 거죠. 어퍼 레벨. 그래서 두 가지 레벨이다라고 해서 바이레벨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처리를 한다. 예, 그런데 거기 바이레벨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은 뭔가요? 그걸 이건 뒤쪽에 한번 살짝 가보면, 여기서 보면 C에 보면 조인트 옵티마이제이션 쭉 보고 네트워크에서 by solving 바이레벨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풀기 위해서 이 두 개를 조인했다. 그래서 조인 옵티마이제이션 전략으로 지금 간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바이레벨이라고 하는 건 아까 W와 알파를 얘기한 것 같고, 걔를 옵티마이제이션 해야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길래 뭘 풀려고 하길래 그 조인트를 한 거냐라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 지금 바이레벨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 이게 하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진짜 문제, 이게 잘못됐어라는 게 아니라 바이레벨 옵티마이제이션 상황,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라는 게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상황, 것 같아요. 오케이, 상황. 예. 네, 네, 어떤 네. 상황? 그 상황을 풀기 위해서 예. 이제 그 믹싱 프로버비리티랑 네트워크 웨이츠 이게 아키텍처 파라미터이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웨이츠는 그 W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그냥 동시에 최적화를 한다. 이거를 풀기 위해서 그리고 얘를 찾기 위해서 W랑 알파를 동시에 최적화를 한다. 동시에 네네. 최적화를 한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그 기본적인 레인포스먼트 러닝에서 쓰는 거는 얘도 알파가 있을 거잖아요. 그 레인포스먼트 러닝, 그러니까 그 강학습 모델이 갖고 있는 알파, 아키텍처 파라미터에 대한 알파가 있어서 이 알파로 아키텍처를 구성을 합니다. 그럼 그 아키텍처를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서 W를 학습을 시킨 거죠. 그러면은 W가 어느 정도 이제 수렴이 됐다고 하면은 밸리데이션 스코어를 구해서 리워드를 받습니다. 그 밸리데이션 스코어를 리워드로 사용을 해서 그 리워드로 이제 그 알파를 학습을 시키는 그런 흐름이 되는데 그럼 얘는 사실은 똑같은 바이레벨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도 그 동시에 학습을 하는 게 아니죠. 알파가 있고 W로 먼저 학습을 시킨 다음에 W 리워드를 받아서 알파를 학습시키는 이러한 흐름이 되는데 얘는 알파랑 W를 그 최적화 단계를 동시에 이제 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릴렉세이션에 대한 얘기는 했었는데 네네. 컨티뉴어스 릴렉세이션 이 부분 사실 이해가 좀 잘 안 됐거든요. 이거는 제가 코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건 사실 뭐 참고한 자료들이 여기 있는데, 이게 이제 맨 위에 있는 게 그 오피셜 다트 그 깃허브입니다. 레포지토리인데, 이거를 지금 파이터치 버전으로 하면은 OOM이 나더라고요. 얘네들도 왜 OOM이 나는지 설명은 안 했고, 그냥 뭐 0.3 이상으로 하면 OOM이 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그래서 이게 좀 그래도 밑에 있는 게, 얘를 거의 본따서 만든 거고, 최신 버전에도 잘 적용이 되는.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보면서 참고를 했고, 이 친구는 이제 좀 독자적으로 자기가 다츠를 구현을 한 건데,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써서 그냥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 로더이기 때문에 크게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파이터치를 다들 쓰시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그냥 이거는 그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랜덤 크롭, 뭐, 호리즌털 플립 이런 걸 쓰고 노멀리제이션을 진행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로더를 만들 때 이게 그 주의를 해야 될 게, 밸리데이션 수를 원래 얘가 트레이닝 데이터, 10파텐 데이터가 5만 개잖아요. 그래서 이거 몇 개를 나눌지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퍼스트 스테이지에서는 그 밸리데이션이랑 트레인을 각각 2만 5천 개씩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컨 스테이지에서는 그냥 5천 개 정도로 이게 표준적인 수로 이제 나눴습니다. 그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그 밸리데이션을 많이 쓰는 이유가 그 두 개를 이제 동시에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 수가 이제 그러니까 좀 계속 같은 수의 데이터가 로드가 되는 거죠. 매번. 그래서 그 두 개를 어, 같이 하는 선택을 한 겁니다. 논문에서. 그래서 이제 모델 쪽을 보면은 얘네가 이제 지노타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표현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뭐 얘네만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이 셀 베이스에서 좀 고전적으로 같이 쓰는 사람들이 그런 공통된 방법이라 보시면 되고 이 프리미티브스는 그 오퍼레이션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오퍼레이션 경우의 수, 오퍼레이션 셋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크게 아무것도 없는 거, 그 다음에 맥스 풀링, 에버리지 풀링, 그 다음에 뭐 세퍼레이트, 딜레이티드, 스키 커넥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있는데 하나는 그냥 제가 뺐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레이어 부분을 오퍼레이션 부분을 좀 보시면 이거는 이제
리덕션 셀에서 레졸루션이 줄면은 그 크기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팩토라이즈드 리듀스라는 레이어를 만든 거고, 이거는 그냥 오퍼레이션을 얘네들이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얘네들만 이렇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표준적으로 그 셀 베이스에서 쓰는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였어? 이게 이 부분 있잖아요. Continuous Relaxation. 여기서 쓰는 내용이 이 믹스드 옵에 있습니다. 그래서 X가 들어오고 각 오퍼레이션별 웨이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모든 레이어, 그러니까 모든 오퍼레이션 연산을 진행을 하고 그것들을 웨이트로 곱을 해주고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식이 되는 거죠. 이식.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오퍼레이션을 이렇게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하나의 리스트로 그럼 뭐 이 리스트 안에는 separate convolution, max 플링, average 플링 이런 게 쭉 있겠죠. 그러면은 웨이트는 그 리스트랑 동일한 길이로 들어와서 뭐 separate convolution에 대한 가중치 몇, 그 다음에 뭐 dilated convolution에 대한 가중치 몇 이런 게 리스트로 또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걔네 둘을 같이 루프를 돌면서 레이어로 X 연산을 우선하고 그 아웃풋에 대해서 그 오퍼레이션에 대한 그 가중치를 곱해주고 최종적으로 이걸 다 더해줘서 하나의 웨이티드 썸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웃풋을, 최종 아웃풋을.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오퍼레이션을 일단 다 연산을 한 다음에 그것들 갖고 있는 가중치로 가중합을 한다. 네네. 네. 네. 그게 이제 믹스드 옵이 하는 역할이고, 자, 이제 서치 셀,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치 단계랑, 그러니까 퍼스트 스테이지, 그걸 서치 단계라고 표현을 하고, 그 세컨 스테이지는 이제 뭐 그냥 일반적인 트레인 모델 단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셀도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서치 단계이냐, 일반 단계이냐. 그래서 서치 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그 셀의 대그를 구성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아까 그 수식에서 모든 인터널 노드들은 그 이전에 있던 연산들을 바탕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 번째 그러니까 그 셀 안에서도 뭐 첫 번째 노드, 두 번째 노드, 세 번째 노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연산이라고 하면은 세 번째 연산은 그 이전에 만들어놨던 모든 셀을 다 입력으로 받고 그걸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J번째의 연산은 J 이전의 I의 노드들을 다 입력을 받아서 그걸 더해준 게 XJ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냥 어떤 셀 베이스드 방식의 기본 그 가정이라고 보시면, 그냥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4개의 스텝, 4개의 연산으로 구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스텝을 줄 수가 있어요. 셀 구성을 할 때. 보통 4라고 주는데 4개의 스텝으로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총 필요한 연산의 수가 그러면 처음에 2개가 되겠죠. 처음에 스테이트를 2개를 받으니까 그 셀이 2개가 되고 그 다음은 그 2개, 처음에 받은 2개와 첫 스텝에서 갖는 이제 오퍼레이션의 아웃풋, 그럼 3개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어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워드를 보면은 처음에 이제 스테이트 0와 스테이트 1, 이게 이전의 레이어의 값이고 이게 이전 레이어의 값이라고 하면은 각각 뭐 프리프로세스라는 이제 절차를 하게 되고, 이거를 스텝별로 루프를 돌면서 그 아까 말씀드린 믹스드 옵의 연산을 여기서 진행을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단 흐름을 쭉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셀 네트워크를 보면 결국은 셀 네트워크는 이제 서치 셀로 이제 구성이 된 네트워크인데, 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몇 개의 셀을 쓸 건지, n 레이어스를 지정을 해서 그만큼 셀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좀 특징이 그 레이어 수가 3분의 1 지점이나 3분의 2 지점이 되면은 그 채널 수를 이제 곱해주고 리덕션을, 그러니까 크기를 줄이는 그런 과정을 더 넣어주고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은 그 노멀 셀을 쌓다가 이 레이어가 3분의 1 지점이다 하면 리덕션 셀로 바꾸고, 그 다음 또 노멀 셀 쌓다가 이 레이어가 3분의 2 지점이다 하면 리덕션 셀을 하나 쌓아주고, 이런 과정으로 구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데이터셋의 클래스 수만큼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서 구성을 하고, 이 알파가 이제 그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그 파라미터가 됩니다. 그 아키텍처 파라미터. 그래서 아키텍처 파라미터에 넣어서 얘도 이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키텍처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하는 일은 그 바이레벨 옵티마이제이션을 얘가 이제 처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퍼스트 오더 방법이 있고 세컨드 오더 방법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퍼스트 오더 방법은, 그러니까 이 스텝 단계에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퍼스트 오더를 쓰냐 안 쓰느냐를 여기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언롤드라는 거는 그 세컨드 오더를 쓰겠다는 거고, 아니면 그냥 퍼스트 오더를 쓰겠다는 건데, 그 퍼스트 오더부터 보면은 로스를 그냥 밸리데이션의 인풋과 타겟으로 로스를 구해서 이거로 그레디언트 알파를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왜냐면 알파 자체가 사실은 이 모델의 연산에 이미 들어가 있죠. 그 믹스도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학습이 된다라는 거고, 이 세컨드 오더는 그 뒤에서 말한 에타 항이 들어가 있는 그 방법인데, 사실 이거를 설명을 일단 보류를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일단 그 사실 저도. 식에서 보니까 아까 네네. approximate라는 단어 썼어요. 네네. approximate라는 거는 원래 완벽한 뒤에 그 첫 번째 그 오더가 있고 세컨 오더가 있는데 세컨 오더 쪽이 그 엡실론인가요? 그 E라고 돼 있는 거. 그게 이제 그 제로로 만들어 주면은 그냥 걔를 무시하고 앞부분만 잘 보면은 된다. 다시 말하면 전체를 다 계산해야 되는데 approximate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는 얘를 퉁치고 얘를 뒤쪽에 나와 있는 그 식을 퉁치고 제로로 만들고 앞부분만 봐도 앞부분만 보고 계산을 하겠다. 그 방법을 보통 approximate, 예를 들면 그런 용어를 쓰거든요. approximate. 거기서 approximate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얘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approximate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W 스타를 구하지 않고 그냥 W를 한 스텝만 학습을 시켜서 그냥 이 W 스타인 거에 근사한 것처럼 이제 하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 approximation은 얘를 뜻하는 건데, 여기 얘 밑에 이 보면 while의 1번에 그 보면 이 엡실론인가 E equal 0 if using first order approximation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음, 그 표현하면 6을 체인룰로, 멀티베리어트 체인룰로 구하게 되면은 이 7번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번이랑 7번은 사실상 같은 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에타를 이제 0으로 처리를 하면은 그냥 이 왼쪽 것만 떨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얘는 정확히 말하면 W 해시 아니라, W 해시 아니라 이거 뭐였죠, 이게? 프라임이 아니라 그냥 W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얘만 쓴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코드를 보시면 그냥 로스 발 W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뭐 어프로시메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얘는. 예, 그래서 좀 2.3의 그 타이틀이 approximate architecture gradient 이렇게 썼다는 그 의미를, 그러니까 approximate라고 하는 단어를 왜 썼을까? 그러니까 approximate는 결국은 추정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줄인다 이런 뜻이잖아요. approximate가. 그래서 근데 결국은 그거는 본질적으로 사실 얘 때문에 쓰는 게 맞습니다. 이 6번 때문에. 6번에도 e가 있네.
네, 원래는 이건데 이거를 체인룰로 구성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에타를 없애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논문에서 말하고 싶은 건 이걸 두 개를 통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이 세컨 오더 방법이 그 다트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미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퍼렌시어블에는 미분이라는 단어는 없잖아요. 디퍼렌셜이 미분이고 디퍼렌시어블 하면은 차별화할 수 있는 이런 뜻인데 만약에 미분이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쓰고 싶다 그러면 이 저자가 디퍼렌셜 아키텍처 서치라고 얘기를 했겠지 왜 디퍼렌시어블이라는 AB 어블을 썼을까? 나는 그런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이 디퍼런셜러블 프로그래밍에서 나온 표현 같은데 그 강화학습 이전에 어떤 액션을 최적화할 때 그 미분을 통해서 액션을 최적화하는 그런 방법론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디퍼런셜러블 프로그래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서 뭐 나온 표현일 수도 있고 사실 어쨌든 저는 그냥 되게 이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고 왜냐면 이런 표현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딱히 의문을 가지기보다는 그냥 당연하게 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뭐 찾아보겠습니다. 왜 이런 표현이 제시가 됐는지. 근데 사실은 사전적 정의랑 이제 학술에서 쓰는 단어랑 좀 의미가 다른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뭐 디퍼런셜러블이 그냥 미분 가능하니다라는 이게, 이게 그 다른 분들도 이해가 안 가시나요? 좀 그게 궁금한데 지금. 네, 영어사전에 쳐봐도 미분 가능한이란 말이 나오긴 합니다. 그 네이버 영어사전 쳐보시면 아, 수학에서 미분 가능한이라고. 미분 가능한이라고 나와요? 미분 예, 가능한이라는 예, 뜻이 있어요? 예, 예. 구별할 수 있는 미분 가능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미분 가능한 아키텍처 서치 이렇게 봐야 된다. 음. 아니 그러니까 의문이 들었다는 얘기지. 네네. 그 다음에 이 다트를 지금 관심 있어 하는 이유가 뭐죠? 어, 사실 얘가 좀 그냥 전 재밌었어요. 되게 흥미가 있었어요. 논문을 읽었을 때. 그냥 강학습이나 그 유전 알고리즘 자체는 사실은 모든 미분 가능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그냥 그것들을 쓰잖아요. 보통 어떤 연구에서 이건 미분이 불가능하네. 근데 딥러닝을 쓰고 싶네. 하면은 유전 알고리즘 쓰고 강학습을 쓰잖아요. 그런데 얘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그런 것들을 따라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아키텍처 스페이스를 어떻게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서 딥러닝에서 잘 사용되는 그레디언트 센터를 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 거고 거기서 나름 좀 괜찮은 이제 방법을 찾아낸 거죠. 그 컨티뉴어스 릴렉세이션이라는. 그래서 결과를 확인했을 때 훨씬 더 적은 시간으로 높은 성능을 냈기 때문에 좀 흥미가 생겼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실 제가 이걸 설명을 하면서도 모든 내용을 이해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뭐 아무리 좋은 설명을 하는 이 다트를 쓴 사람이 와도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 실제 논문을 읽어보셔야 100% 이해가 가능하고 저도 아직 100%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그림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이게 그레디언트 기반 방법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다트를 중심으로 뭐 프로그레스 다트나 뭐 이런 애들이 뭐 나오고 있고, 또 GDAS라는 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걔도 똑같이 그레디언트를 쓰는데, 걔가 쓰는 방법은, 모든 오퍼레이션을 갖고 있는 큰 네트워크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이제 샘플링을 하는 아키텍처 파라미터를 학습을 하는 건데 근데 걔는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으로 그레디언트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벨 소프트맥스라는 보통 이제 그런 카테고리컬 샘플링에서 미분을 하기 위한 트릭이 있는데 그 건벨 소프트맥스로 이제 학습을 시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다트랑 비교를 할 때 다트에 대한 비판점으로 제시를 한 게 첫 번째가 이제 모든 연산을 다 해야 된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그 연산을 한 결과를 그 썸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연산은 뭐 네거티브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연산은
그 숫자 자체가 포지티브로 갈 수가 있는데 그 썸을 해버리면 그냥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간섭 오퍼레이션들 간의 간섭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뭐 아키텍처의 성능이 뭐 최적화되지가 않는다. 뭐 그런 단점을 크게 두 가지로 짚고 있긴 합니다. 그 페이퍼가 그러면 이 다츠의 약점을 좀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네네네. 약점을 자기는 보완을 한 논문이 지금 일단 어찌됐든 그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후보가 되는 그 부분을 언급하고 보완을 한 건가요? 그 페이퍼는? 근데 그 사실 제가 봤을 때 보완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언급만. 그냥 자기도 그레디언트 방법으로 준비를 하다가 이 다트가 나와서 그러니까 먼저 나와버렸으니까 언급은 어쨌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식으로 좀 비판점을 제시를 한 것 같았어요. 뭔가 얘를 보완해야겠다라고 해서 연구를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다트가 먼저 나와서 그냥 언급을 한 느낌? 그러니까 참 간발의 차이예요. 지금 보면. 네네. 다츠. 그래서 이제 그냥 최종 결과만 빨리 보여드리면 그래서 흐름이 얘는 이제 그 실제 그 세컨드 스테이지에서 사용하는 셀과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그래프 그 지노타입을 시각화하는 함수고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서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아키텍처에 넣어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켜서 이런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10 에폭만 이제 돌려서 봤을 때 노멀 셀은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나오고 리듀스 셀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셀 구조를 가지고 실제 네트워크를 다시 더 큰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결과를 보면은 뭐 0.92 이게 생각보다 그래도 제 기준에 잘 나왔는데 왜냐면 이 파라미터 수가 되게 좀 적어요. 이 탐색한 파라미터 수가 23만 개밖에 안 되는데 0.9이면은 만족스럽다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이런 흐름으로 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 또 질문 있어요? 네, 제가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좀 앞선 질문들이 길어져가지고요. 우선 논문 관련해서 질문 사항은 먼저 그 서치 스페이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오퍼레이터 풀이라고 하나요? 네네. 오퍼레이터 풀에 관해서 어떤 왜 사용했는지, 왜 이런 오퍼레이터 풀을 세팅을 했는지라던가 아니면은 오퍼레이터 풀이 다를 때의 어떤 비교 같은 건 없었나요? 그게 사실 오퍼레이터 셋을 그대로 가져가야 정확한 알고리즘 자체의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네. 연구에서 썼던 셋이랑 다른 걸 쓰면 사실 그 셋의 문제일 수가 있기 때문에 셋은 보통 고정을 해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마 나스넷인가 하여튼 거기서 처음 나온 그 풀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건 제가 코드를 아직 잘 보진 않았는데.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는 논문 쪽에 약간 의문이 생기는 건데 이제 각 셀 간의 커넥션마다 지금 엣지마다 하나씩을 결정을 해서 마지막 그 세컨드 모델을 만들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언급이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개를 남긴다던가 3개를 남긴다던가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데 꼭 그 하나로 정한 이유를 혹시 언급이 되나요? 그거는 그냥 그 컴퓨터, 그러니까 제안인 것 같아요. 본인들이 그렇게 사실은 뭐 다 써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하나를 썼다. 왜냐면은 노드들 간의 연결을 하는 오퍼레이션이 하나라는 거는 사실은 좀 표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2개를 말씀하신 대로 뭐 확률값이 제일 높은 2개를 써서 그걸 서메이션 할 수도 있는데 그냥 하나를 쓴 거죠. 네, 뭐 사실 이거는 질문은 아니고 저도 사실 지금 이 로버스트 관련해서 조사를 하다가 찾은 논문이 있는데 여기서도 사실은 이 논문을 제 논문의 포커스는 좀 다르지만 여기서도 이제 다트보다 조금 앞서 있는
조금 앞서 있다는 거는 이제 조금 더 전에 나온 그 원샷 러닝이라는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간략하게 언급을 하는데 보면은 다트랑 굉장히 유사한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다트 논문을 완전히 풀로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제 이거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러면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다트 쪽에서 우리가 저 방법보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제 논문에서 언급된 그 원샷 트레이닝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오퍼레이터 풀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커넥션 개수도 그 여러 개를 떨구는 그런 방식을 썼기 때문에 한번 혹시 그러니까 다트 자체가 조금 더 뒤에 나온 것이고 뭐 기존 그것보다 좋다고 했는데 오히려 서치 스페이스가 제한되어 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아, 그게 더 서치 스페이스가 더 큰가요? 아니요. 조금 특이한 게 오퍼레이터 풀이 훨씬 작고요. 대신에 이제 아까 그 커넥션 자체가 안에서 오퍼레이터가 여러 개가 선택될 수 있게 그래서 그분들이 대표적인 예시로 들어놓은 것이 뭐 레지듀얼 같은 것랑 그 다음에 컨볼루전이 병렬적으로 수행되는 그런 것도 자기들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거 오늘 지금 발표할 건가요? 제가 그게 참 저도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조사한 논문의 그 선행 연구입니다. 선행력. 제가 조사한 논문은 사실은 이 나스랑은 살짝 포커스가 다르고요. 나스를 사용해서 다른 것을 수행해 본 논문에 가깝고 좀 포커스가 달라서 저도 좀 조사를 좀 더 시간을 들여서 꼼꼼히 했으면 사실 그 선행 연구 쪽으로 한번 갔을 텐데 그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네. 질문 또 준비된 질문이 있으면 질문. 다 끝난 건가요? 질문은? 저는 지금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요 정도로 할까요? 요 정도로 하고 네. 넥스트 페이퍼로 한번 보겠습니다.